저는 올해로 48,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죠. 아이들은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교 고학년 딸 하나. 엄마 없이 자라지만 밝고 순하게 커주고 있어. 그나마 제 인생에 남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되찾기까지 저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전처, 아이들의 엄마였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17년을 함께 했습니다. 2년 연애, 15년 결혼 생활. 첫눈에 반했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직업도 수입도 성격도 사실 저보다 훨씬 야무지고 똑똑했어요. 결혼 후에도 그녀는 늘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매달 성과를 올려야 하는 보험업계에서 중간 이상의 실적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도 육아도 동시에 잘 해내는 아내. 제가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이유식도 만들고 밤중 수유도 도맡아 했죠. 물론 회사 일까지 병행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주말에도 VIP 고객 상담이 있다며 나갔고, 아이 생일 파티도 전화로만 축하하고 말았습니다. 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해냈습니다. 3년 전 드디어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보험사 내에서도 보기 드문 여성 지점장이라며 대대적인 홍보가 붙었고, 사내 뉴스레터에도 얼굴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인정받은 것 같아. 당신이랑 아이들 없었으면 못했어. 고마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승진 이후 그녀는 이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듯 새벽에도 일어나 화장하고 외근을 나갔고, 밤늦게 귀가해서도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출장은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지방이 많았죠. 지점장이 되니까 관리할 것도 많고 본사 회의도 자주 잡혀. 이해해줘.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명절 직전에도 출장 때문에 못 내려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혼자 고향에 가지 않던 모습에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화장이 짙어졌고 속옷은 전부 고급 란제리로 바뀌었으며 휴대폰은 늘 잠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놀고 싶다고 해도 지금은 바빠. 다음에 하자. 회의 끝나면 보자. 그 말만 반복하더군요. 아이들도 점점 엄마와의 거리를 느꼈고, 저 역시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의 학교 행사에 제가 혼자 참석했습니다. 딸은 묻더군요. 아빠, 엄마는 왜 항상 안 와? 제가 대답을 못하자 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가 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히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 주는 제주도 출장이야. VIP 고객이 골프 접대까지 원한다네. 저는 씁쓸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과의 주말 약속은 또 물 건너갔죠.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깜빡 두고 간 휴대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평소엔 늘 손에 붙어 있던 휴대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예전에 제 지문이 등록돼 있었기에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정 확인이 목적이었지만 그 안에 남겨진 문자 하나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스위트룸은 예약해뒀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지점장님. 문자 발신인은 아내가 자주 말하던 정 회장이라는 VIP 고객. 그 아래로는 호텔 주소와 객실 호수, 체크인 시간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그냥 접대야? 설마 그 이상은 아니겠지? 하지만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기록을 뒤지자 수많은 대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점장님 덕에 아주 시원했어요. 이번에도 특별 서비스 기대해도 될까요? 고객님은 언제나 우선입니다. 수치심, 분노, 배신감.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휴대폰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애썼고 하루 종일 멍한 정신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고는 저녁 늦게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강남의 특급 호텔.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그녀는 출장을 간다며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로비엔 정장 차림의 남성들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어울려 다니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혼자 동동거렸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객실 문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고객이 주고받은 문자 속 객실 번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천근만근 같았죠. 객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섞여 나오는 웃음소리. 그 웃음 속엔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문틈에 귀를 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지점장님, 오늘도 분위기 좋네요. 이런 분위기니까 계약이 술술 잘 되죠.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답드릴까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부끄러움조차 아까운 음란한 농담들. 그녀는 그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따지고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마주한 내가 정말 이성을 잃고 난동이라도 부린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거야. 저는 한참을 그 문 앞에서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시멘트를 밟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늘을 봐도 거리를 봐도 모든 게 회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선택했구나. 단순한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성과 중심이라는 명목 아래 몸을 판 대가로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지점장이 아니라 성접대를 일상처럼 하는 가식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출장을 다녀온 듯 피곤한 표정.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뒤에 추악한 거짓을. 출장 잘 다녀왔어? 응,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했어. 왜?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하루만 시간 좀 줘. 그녀는 이상한 기색을 느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터뜨릴 때가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시간 조용히 아내 앞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봐. 그날 네가 빠뜨리고 간 폰 덕분에 난 진실을 알게 됐어.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들킬 줄 몰랐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문 앞에서 나는 열지 않았어. 그게 마지막 선이었어. 아이들 앞에서 당신이 망가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자. 그녀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17년이란 시간보다 아이들 두 눈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받은 그녀는 처음엔 잡았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들한테만은 엄마로 남게 해줘.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넌 이미 엄마 자격도, 아내 자격도 잃었어. 무엇보다 사람으로서의 선을 넘었어. 그녀는 며칠 동안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에서 숨을 쉬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저희는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그녀의 주장이 있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캡처, 호텔 예약 내역, 고객과의 문자 대화, VIP 영업을 빙자한 성접대 정황. 이 모든 게 법정에서 드러난다면 그녀에게는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다는 걸 그녀도 알았던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만은 내가 왜 떠나는지 말하지 말아줘. 저는 그 말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양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멀리 가서 지낼 일이 생겼어. 잠시 아빠랑만 지내는 거야. 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은데 왜 엄마랑 같이 안 살아?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엔 이야기가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새로운 집은 회사 근처의 작은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아침이면 제가 밥을 차렸고, 저녁이면 같이 숙제를 보고, 주말이면 함께 마트를 가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이 아이들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전처는 여전히 보험사에 다녔습니다. 이혼 소문은 회사에 조용히 퍼졌지만 대외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다고 하더군요. 실적은 여전히 상위권, 지점장은 유지된 채 오히려 더 큰 VIP를 상대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 죄책감도 없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제 삶과 완전히 무관한 세계였으니까요.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엄마에 대해 묻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가끔 엄마는 왜 연락 안 해? 라고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바빠서 그래. 엄마는 너희를 늘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는 나랑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이 조금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날들을 살아왔을까? 진심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까? 아니면 돈과 성공이 모든 걸 덮었을까? 하지만 이제 답을 알 필요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삶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녀와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너 뉴스 봤냐? 내 전처 뉴스에 나왔더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아는 그 내용이 세상에 드러난 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실린 기사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보험 지점장, VIP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성접대 의혹에 전직 지점장까지 포함돼 가족들, 정신적 피해 소송이 잇따라 제기 중. 그녀였습니다. 제 전처, 아이들의 엄마였던 그 사람. 보도에 따르면 여러 명의 VIP 고객들과 장기간에 걸쳐 은밀한 접대를 지속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 간의 분쟁이 생기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고객은 부인의 고소로 이혼을 했고, 어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그녀와의 관계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은 보험사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녀는 즉시 직위 해제, 퇴사 조치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본사 조사 중이며 해당 직원은 이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짤막한 회사 측 입장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끝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함, 연민, 허무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씁쓸함. 그녀가 처한 상황은 더 이상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 아이들의 전부였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지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텔 청소일 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 재산도 다 날렸고 고소건도 여러 건이라
몸도 마음도 망가졌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그 순간 문득 그날 호텔 문 앞에서 제가 문을 열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내가 참지 않았다면 그녀는 더 일찍 무너졌을까? 아니면 아이들마저 상처받았을까? 그녀의 몰락을 보며 저는 그동안 지켜온 작은 결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만은 지켜내자. 그 어떤 추악한 진실에서도 아이들은 무사해야 한다. 지금 아이들은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3학년 사춘기라 예민할 때지만 책임감도 생기고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딸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됩니다. 아빠한테 다정한 편지까지 써줄 만큼 감성도 풍부하고 밝은 아이로 컸습니다. 이따금씩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나중에 보면 인사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럴 땐 저는 말합니다. 엄마는 너희를 많이 사랑했어. 그 마음만 기억하면 돼. 사실을 숨기는 게 늘 옳은 건 아닐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에겐 다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빠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조금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아이를 키우는 삶.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입니다. 그녀는 잃었고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심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